추모소설 비 오는 날의 창가. 비가 올 줄 알았다. 어젯밤부터 왼쪽 무릎이 쑤셨다.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날씨를 말해준다는 것을 나는 참 오랜 세월을 겪고서야 알았다. 오늘 같은 날은 피하지도 숨지도 못한다. 하늘이 올 준비를 하는 날 사람 마음도 괜히 눅눅해진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는 밤새 맺힌 빗물이 굵은 선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누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서 울다 돌아선 흔적처럼. 오늘은 영호의 길, 우리 영호가 20살 꽃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지 꼭 6년 되는 날이다. 나는 천천히 창가에 앉았다. 젖은 유리창 너머로 세상이 모두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어릴 때 유산을 여러 번 겪고 병원에 앉아 이번에도 아닐까봐 울고 또 울어도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했던 그 시절이 문득 떠올랐다. 그런 우리에게 기적처럼 주어진 외아들이었는데 하늘은 왜 그 아이를 가장 먼저 데려간 걸까? 영호야, 오늘도 비가 오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부엌에서 조용히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남편 상철 씨였다. 그는 오랜 세월 늘 그래왔듯 말없이 전기주 전자를 올리고 조용히 물 끓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부부는 영호가 떠난 후로 서로 아픈 부분을 먼저 꺼내지 않는다.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찢을까봐, 서로를 위로하려다 오히려 더 울게 만들까봐 우리는 6년 동안 말 대신 침묵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았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리네.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괜히 말하면 작은 단어 하나에도 감정이 넘칠까봐. 거실 책장 위 가장 중앙에 놓인 영호의 영정사진이 오늘따라 더욱 또렷해 보였다. 언제 닦아주어도 먼지가 금방 쌓이는 것 같지만 사진 속의 영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풋풋한 20살, 군대도 가기 전 인생의 첫 장을 펼치던 그 얼굴. 조금은 쑥스러운 듯한 미소. 희망이 가득한 눈동자. 학교 다닐 때는 걱정 한 번 안 시키더니 나는 문득 입술이 떨려 말을 멈추었다. 이렇게 큰 걱정을, 이렇게 평생 갈 걱정을 남기고 먼저 가버리면 어떡해 우리 아들아. 그 말이 새어나오는 순간 가슴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울컥했다. 엉켜있던 숨이 목을 막아 눈물이 차올랐다. 오늘 아침 식사는 김치찌개였다. 영호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 아무리 많은 음식을 만들어도 결국엔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던 아이.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내 친구들도 엄마 김치찌개 좋아할 거래. 그 밝던 목소리, 한 숟가락 먹고 캬하며 웃던 얼굴. 모든 게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김치 한 조각을 건져 올렸다. 그 순간, 딱 그 순간. 뜨끈한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 올라오는 걸 보자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졌다. 국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재빨리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하지만 상철 씨는 조용히 내 앞 그릇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함께 울면 더 아플까봐 내 울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려는 깊은 배려였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 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심장이 저리는지 모르겠다. 영호가 좋아하던 맛이라 그런지 아니면 영호 생각이 너무 진하게 올라와서인지 밥알 하나 넘기기조차 버거웠다. 문득 떠오른다. 지난 몇 년 동안 영호의 방을 거의 손대지 못했다는 사실이. 책상 위에 놓인 공책, 대학교 과모임에서 받아온 명찰, 책꽂이에 꽂힌 전공 서적들, 그리고 옷장에 걸린 회색 후드티. 모두 아직 그대로다. 손만 댔다 하면 바로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그날 밤 병원에서 웅크리고 울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며칠을 울고 또 울었다. 여러 차례 유산을 겪으며 어렵게 얻은 나의 아들 영우. 소중한 생명들을 보내고 얻은 귀한 아들이라 나에겐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 아이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고 난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 사이로 영호가 집으로 오던 길이 언뜻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과모임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그 아이를 덮쳤다고 했다. 생각할수록 장면을 떠올릴수록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영호야, 왜 하필 너였니?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왜 나보다 먼저 가버렸어? 엄마는 아직도 내 밥그릇을 치우지 못하는데, 아직도 내 냄새 잊을까봐 문을 못 닫는데. 그 순간 남편 상철 씨가 조용히 차 한 잔을 내 앞에 놓았다. 영수가 천천히 마셔. 그 말은 위로였고 사랑이었고 동시에 나도 힘들다라는 고백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영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다. 내 마음이 더 힘들까봐, 내가 울까봐, 그도 울까봐. 우리 부부는 그렇게 같은 슬픔을 서로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6년을 버텨왔다. 비는 더 굵어지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커질수록 영호의 목소리가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아들아, 오늘 하루만큼은 엄마가 조금 울어도 되겠니? 안 보이는 너에게라도 손 한번 잡아도 되겠니? 나는 영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 싶다, 우리 아들. 정말 너무 보고 싶다. 그 말에 대답하듯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더 깊고 길게 흔들렸다. 추모소설 비 오는 날의 창가. 제2편 영호의 방 앞에서 멈춘 시간. 영호의 길 아침. 비는 하루 종일 그칠 기색이 없었다. 아침에 먹은 김치찌개의 매운 향도 이미 사라지고 집 안 가득 습한 냄새가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식탁을 정리하다 말고 문득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다. 영호의 방문. 여전히 문틈 사이로 먼지 한 줄기도 지나가지 못할 것처럼 조용하고 고요한 6년 동안 시간을 붙들어 놓은 문. 매년 기일만 되면 그 앞에서 몇 분씩 서성거리면서도 끝내 손잡이를 잡지 못하던 문. 오늘도 그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영수가 괜찮겠어? 뒤에서 남편 상철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 말은 내가 문 앞에서 멈출 때마다 건네는 말이었다. 그는 내가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까 봐 늘 걱정했다. 괜찮아, 그냥 잠깐만.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망설였다. 차갑고 오래된 금속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문을 열면 무엇이 나를 맞을까? 6년째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 정지된 풍경이, 속은 그 방 안가득 남은 영호의 온기가 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을까? 영호야. 입안을 맴돌 뿐 목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는 그 이름. 나는 여전히 아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어려웠다. 영정사진 앞에서도 마음속으로만 부르던 이름을 이 방 앞에서 부르는 건 마치 아이가 엄마하고 대답할 것만 같아서 몇 분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 세차게 들려왔다.
빗방울이 처마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영수가? 상철 씨가 다시 내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는 내 어깨를 잡지도 문을 대신 열어주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옆에 서서 기다려 주었다. 우리는 슬픔을 공유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에는 함부로 손대지 않는 부부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다. 낡은 경첩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기.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잠겨 있던 시간이 한 번에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들렸다. 문이 열리자 그 안의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여전히 젊고 순수하고 따뜻했던 영호의 향기가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방 안은 6년 전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대학교 1학년 때 쓰던 공책, 후드티와 청바지가 차곡차곡 쌓인 서랍, 대학교 과모임에서 찍은 사진들이 핀으로 붙어 있었다. 사진 속 영호는 늘 웃고 있었다. 볼에 살짝 묻은 장난기 입술 끝에 걸린 소소한 미소. 그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나는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볼펜을 손끝으로 만져보았다. 마치 아이가 방금 전까지 이 책상에 앉아 과제를 하다가 잠시 물 한 잔 마시러 나간 것처럼. 영호야, 이게 다 여기에 있네. 목소리엔 떨림이 가득했다. 책장에는 영호의 전공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일반 물리학, 기초 해석학, 공학, 수학. 그 책들 사이에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젓갈색 커피 텀블러가 놓여 있었다. 나는 텀블러를 들었다.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그 무게가 너무나 익숙했다. 약간 묵직하면서도 손에 감기는 느낌이 꼭 영호의 손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영수가? 상철 씨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답하면 울음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이 방 언제 봐도 그대로군. 그는 책장 위에 액자를 바라보며 한숨처럼 말했다. 그대로 두고 싶어, 상철 씨.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손대면 진짜 떠난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못 치웠어. 그는 내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말할 수 없는 공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도 그래. 그는 조용히 말했다. 건드리면 내가 버린 것 같아서. 우리 아들을 2번 잃는 것 같아서.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의 말은 정확했다. 우리는 영호를 2번 잃는 걸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다. 이곳은 예전 영호가 밤마다 시험 공부하다가 지쳐 누워 자던 곳. 아직도 베개에는 아이 머릿결이 닿았던 자국이 남아있는 듯 했다. 베개를 2 손으로 꼭 끌어안으니 내 몸이 작은 새끼처럼 웅크려졌다. 엄마, 잠깐만 자기 전에 얘기해도 돼? 시험 전날이면 꼭 찾아와 앉던 아이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영호야, 너 없이 어떻게 6년을 살았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오래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베개 속에 얼굴을 묻고 오래도록 울었다. 울음을 누르려고 해도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원망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엄마가 더 잘해줄걸. 그날 왜 전화 한 통 못했을까? 피곤하면 택시 타고 오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후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다. 남편 상철 씨도 조용히 다가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는 내 등을 토닥이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같은 방에서 조용히 앉아주는 것으로, 함께 울어주는 것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영호의 방 안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